맞아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 특히 레베카 패터슨 전 브리지워터 수석 전략가의 분석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네네. 최근 미국 달러가 좀 심상치 않잖아요. 맞아요. 연초 실적이 1973년 이후 최악이라고 하니까요. 네. 이게 그냥 환율이 좀 변동하는 거? 그 이상인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 배경을 좀 깊게 파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 달러 약세의 진짜 이유가 뭐고 이게 당신이나 또 세계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명확히 짚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랄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이걸로만 설명하기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사실 이번 달러 약세는 미국의 그 재정 건전성 문제하고 또 투자 자본의 어떤 흐름 변화? 이런 과거와는 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구조적인 변화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 구조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그럼 그 재정 문제부터 좀 풀어보죠. 지금 GDP 대비 미국 부채 비율이 한 100% 정도인데 네. 이게 10년 안에 125%를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네, 그게 참 심각한 부분이죠. 이게 통과될 예산안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재정 적자가 계속 불어나니까 이걸 메우려면 정부는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국채 공급은 막 늘어나는데 이걸 사려는 수요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률은 오르겠죠. 그렇죠.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률, 다시 말해 정부가 돈 빌리는 비용은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네. 이렇게 높아진 차입 비용이 이게 결국 기업들 투자를 좀 망설이게 만들고 또 소비 심리도 위축시키고.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군요. 네.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 자체가 둔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 느려지면 당연히 네. 해외 투자자들한테는 덜 매력적이겠죠, 미국이? 그럼 자연스럽게 달러 수요가 줄고 이게 바로 달러 약세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경로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재정 문제가 달러의 어떤 기본적인 체력, 펀더멘털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과거 달러 약세 때랑은 패턴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연준이 금리 내리면 달러는 약해져도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려나 보다 이런 성장 기대감을 주기도 했잖아요. 네, 그랬었죠. 금리 인하가 어떤 부양책 신호처럼 해석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데이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번 약세가 좀 특별한 이유예요. 지금 데이터는 투자자들이 그냥 금리 인하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아예 미국 자산에서 돈을 빼서 다른 데로 옮기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자금이 진짜 이동하는 거군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아까 말한 부채 문제라던가 아니면 전반적인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 이런 우려가 반영된 움직임일 수 있다는 거죠. 패터슨 분석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네, 이게 달러 약세의 어떤 새로운 엔진,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끔 나오는 연준 독립성 문제,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새로운 종류의 약달러 현상이 실제 경제, 특히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전에는 약달러면 미국 다국적 기업들 해외 수익 늘어나니까 주식시장에는 좋다고 들었는데요. 그 통념도 이제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런가요? 왜죠? 패터슨이 지적하는 게 이미 많은 큰 기업들은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해서 아주 정교한 헤징 프로그램,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이런 걸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미 대비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달러가 약해진다고 해서 그 효과가 과거처럼 즉각적으로 기업이익 증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달러 약세의 근본 원인이 뭐예요? 성장 둔화 우려랑 맞물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환차익 조금 얻는 것보다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 둔화가 기업 실적에 미칠 부정적 영향, 이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하는 거죠. 단기적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그림을 봐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럼 자본이 미국을 떠난다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를 보면요. 유럽, 특히 독일 같은 곳에서 이른바 녹색 새싹,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경제 회복 신호들이 보인다고 해요. 유럽에서요? 네, 실제로 연초 이후에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성과가 더 좋았어요. 그랬군요. 이건 자연스럽게 유로화 강세로 이어질 수 있죠.
물론 유로화가 너무 강해지면 예를 들어 1유로에 1.20달러 이 정도 이상으로 가면 유럽중앙은행 ECB가 개입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너무 강해도 문제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대안으로는 지난 한 15년간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신흥시장, EM이라고 하죠. 네. 개발도상국 경제들. 아, 신흥시장? 네, 거기도 주목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약해지면 달러로 빚을 낸 신흥국들은 빚 갚는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네네. 그리고 새로운 투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커지고요. 그래서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달러 약세 속도가 너무 빠르면 그 자체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너무 급격한 달러 약세는 오히려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죠?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자국 통화 가치가 너무 빠르게 오르는 걸 막으려고 외환 시장에 개입하게 됩니다. 아, 각자 자기 나라 통화 가치를 방어하려고. 그렇죠. 실제로 대만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미 금리 인하 방식으로 대응했고요. 홍콩은 달러 페그제를 유지하려고 계속 개입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다 움직이는군요. 네, 이런 각국의 동시다발적인 개입은 외환시장 전체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패터슨도 당장 통화 위기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않지만 네. 만약에 달러 약세가 예상보다 더 빠르고 계속 이어진다면 이 스트레스가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 같은 다른 자산 시장으로 확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글로벌 금융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환율 문제만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하고 연결되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달러 약세는 이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미국의 그 깊어지는 부채 문제하고 또 투자자들이 자본을 빼가는 거,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래서 단순히 약달러니까 미국 기업에 좋겠네 이런 낡은 공식을 그냥 적용하기는 어려워졌다. 맞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핵심은 역시 변화된 환경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거고요. 과거의 통념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네. 달러 약세라는 현상 그 너머에 있는 근본 원인, 그러니까 자본은 왜 미국을 떠나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유럽이나 신흥시장 같은 다른 지역 경제에는 어떤 기회를 주고 또 어떤 위험을 동시에 가져오는지, 이걸 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위험 요인도 잘 봐야겠군요. 그렇죠. 특히 달러 약세 속도가 막 빨라질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시장 스트레스 같은 잠재적 위험 요인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좀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네, 어떤 건가요? 자, 이렇게 미국 중심의 자본 흐름이 좀 약해지고 또 각 나라들은 자기 통화 가치를 지키려고 경쟁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지정학적 긴장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환율 문제가 지정학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한번 열어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